자, 교재 259쪽입니다. 종별의 변경과 효력 소멸에서 첫째 종별의 변경까지 하셨는데, 자, 종별하고 들어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세 사람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때 종별이 변경되면 기본적으로 다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게 중요하고, 자, 다시 신청하되 구칙 6조가 공인중개사로 종별이 변경되면 뭐 한다고요? 등록증 재교부 받아서 일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등록관청 동일구역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게 시험용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이 2번 등록의 효력 소멸입니다. 자, 효력 소멸하는 단원을 이해하고 싶어서 좀 전에 했던 걸 다시 복습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이거 공부하셨죠?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서면 통지하라 공부하셨죠? 통지가 왔으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등록증을 게시하고 드디어 업무가 개시됩니다.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복습. 신청은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조건이 첫째 자격을 취득할 것. 등록기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등록기준은. 두 번째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죠? 이 조건을 갖춘 자가 접수를 합니다. 어디 가서 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는 이를 뭐라고 부른다? 등록관청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게 두 개 있다 그랬죠? 첫째 사무소가 적합한지, 두 번째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해 주겠죠. 며칠 내로 7일 내로 서면 통지됩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겠죠. 법에서는 7일 만에 통지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며칠 만에 해줍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3, 4일이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서는 7일 내로 하라 그랬지만 현장에서는 3, 4일이면 통지가 된대요. 자,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는데 교부 전에 뭐 해야 된다? 보정을 설정해라. 그래서 보정을 확인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주고 이 등록증을 걸어놓고 중개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원이 2번 등록의 효력 소멸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하던 자가 효력이 소멸되어 버렸어.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 언제? 첫째 밑에 교재 봅니다. 경호사가 뭐 하면? 사망하면. 사망의 동그라미. 중개업을 하던 경호사 사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사망했죠? 숨을 안 쉬니까 혹은 독침에 맞아서 이런 게 있죠. 사망을 하면 받았던 효력은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상식이잖아 사실은. 그죠? 사망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해산. 법인이 죽는 것을 해산이라고 그럽니다.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두 번째, 등록 취소를 받으면. 취소의 동그라미. 왜 취소받았을까요? 뭔가 위반을 했겠지. 그래서 취소받으면 효력 소멸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폐업하면. 폐업의 동그라미. 그러면 폐업은 왜 했죠? 하기 싫어서. 폐업하면 효력 소멸입니다. 지금 이 단어는 아주 가벼운 단어인데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다시 주목합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오늘 공부하셨잖아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근데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이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 첫째 사망하거나, 같은 말이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를 받으면, 왜 취소도 받았다? 위반했겠지. 취소받으면. 네 번째 폐업하면. 왜 폐업했죠? 하기 싫어서. 폐업하면 효력은 소멸이에요. 이건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렇게 효력이 소멸된 자가 뻐적뻐적 일을 합니다. 뻐적뻐적 일하면 뭘로 접어든다? 무등록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단원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밑에 하단에 등록의 효력 소멸될 때 무등록 중개업자가 탁 들어오잖아. 그죠? 별표 탁 찍어놓고 방금 했죠? 등록 취소하고 중개 업무를 뻐적뻐적 하는 자, 폐업해놓고 업무를 뻐적뻐적 하는 자, 뻐적뻐적은 없지만 3번 등록 통지를 받기 전에 업무를 개시하는 자, 무등록이잖아요. 봐요. 지금 등록을 신청해놓고 중개 업무를 했다. 이자 무등록이다? 아니다. 무등록이잖아. 등록 아직 안 됐잖아. 신청만 하고 하는 자도 무등록이에요. 자, 등록 통지를 받고 영업을 했어요. 무등록이다? 아니다. 여기서부터는 무등록이 아니지. 등록이 됐으니까. 그지?
원래는 등록 통지를 받고 업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질도 급하게 등록 통지 받자마자 바로 영업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등록업자는 아니잖아요. 등록이 됐으니까. 그 대신에 뭐를 위반했죠? 보정 설정 안 했겠죠. 개시 안 했겠죠. 처벌은 받을지라도 무등록은 아니죠. 무등록의 기준을 잘 보라고. 자, 무등록은 등록을 신청해놓고 중개업을 했다. 이거 당연히 무등록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등록으로 못 찾아내는 학생이 많아요. 등록 안 됐잖아,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무등록이 사망하고 영업하거나 취소됐는데 영업하거나 폐업하고 영업하는 자 다 무등록이에요. 효력이 소멸됐으니까. 그 다음에 애초부터 등록도 신청 안 하고 영업한 자도 있겠죠. 그 신청도 하지도 않고 영업한 자를 오리지널 무등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해되죠? 등록 자체도 하지도 안 하고 영업한 자.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무등록을 하면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가 상단의 교재 260페이지 판례 사례에서 이제 박스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상단에 있는 무등록의 판례는 중요합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중개사법은 무등록업자를 없애려고 지금 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등록을 안 한 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험에서 건다고요. 그 사례 판례는 이 그림 하나로 해결을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이를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 부릅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겠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자, 열심히 중개를 해서 드디어 두 사람이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5억에 팔겠다 하니까 이 사람 사겠다 그랬겠지. 자,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 계약이 A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무등록업자다. 무등록업자가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했더라도 효력이 소멸되고 영업한 자죠. 무등록업자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계약은 유효, 무효. 답이 뭘까요? 유효하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고. 왜 그런가 하면 계약은 이 사람이 5억에 팔겠다니까 사겠다 그랬겠지. 그래서 당사자 의사에 합치지 이 무등록업자를 보고 유효다 무효다를 따지지 않는다고. 자, 다시 계약은 뭐라고요? 당사자 의사의 합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업자가 했더라도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등록을 한 사람이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당연히 계약은 유효겠지. 그러면 등록은 효력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잖아 지금.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그 대신에 뭐라 그랬죠? 적법 요건이다 이랬잖아요. 적법 요건이라는 것은 법에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영업하라고 정해놨으니까 적법한 요건인데, 그래서 이 무등록업자는 계약은 유효하지만 적법 요건은 위반한 자가 맞죠. 적법 요건을 위반했으니까 뭐에 처한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지금 그러잖아요. 무등록업자에 대한 처벌 얼마?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다. 자, 그러니까 저 하나가 남았죠. 자, 그러면 무등록업자는 3년 징역 3천만 원으로 처벌을 하는데 자기가 한 계약이 유효하니까 중개 보수는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남아 있다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도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은 유효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계약이 유효하면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라고요. 3년 동안 면회가는 판에 뭐 지금 중개 수수료 줄 형편이 안 되잖아 지금, 그죠?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데 지금,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판례 사례예요. 뭐 상단의 박스에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 보수는 인정할 수 없는데 거기 판례도 있지만 그러면 보수를 받을 수가 없는데 먼저 받은 게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당연히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게 판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교재 거기 상단에 2번 한번 보십시오. 아니다, 2번 3번 볼까요? 3번 공동정부로 처벌되고 된다. 제일 위 한번 봅시다. 제일 위 1번 등록에 대한 규정들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한 보수지급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줄 하나 끕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지급 약정은 뭐다? 무효이다. 그죠? 무효이니까 받을 수도 없지만 먼저 받은 게 있다면 어떻게 된다? 반환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예요. 자, 그래서 중개업을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도 아니하고 하는 자를 무등록업자라고, 무등록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딱 잡아놓습니다. 이거. 내려가면 6번 등록증 대여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의 금지입니다. 자, 1번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라 그러니까 1번
타인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이런 받았던 등록증을 무하면 양도되어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등록은 바로 밑에 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뭐 상식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한테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렇게 받았던 등록증을 양도되어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양도되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위반하면 이거를 묻는다니까요. 등록은 어떻게 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고 1년에 1,000. 자, 동그라미 2번. 이번에는 개공사는 이중으로 등록을 하여 중개 업무를 할 수는 없다. 이것도 상식이잖아요. 봐요. 종로구에서 등록한 자가 등록증 받았겠지. 강남에 가가지고 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 부른다?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고. 상식이잖아요 사실. 좀 크게 말하면 서울에서 등록해놓고 영업하는 자가 구리시에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하는 거, 이거를 뭐라 부른다? 이중 등록이라고 그래요. 뭐 이중 등록 할 수는 없다. 그럼 시험에서 이중 등록 해도 됩니까? 이런 거 안 묻는다니까. 이중 등록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걸 묻는다고요. 그러면 줄 거야 되죠. 절대적으로 받았던 등록은 어떻게 한다? 취소시키고 더하기 1년에 1,000만 원. 그 형벌이 시험에 나옵니다. 형벌이. 마찬가지 3번 이중 소속도 금지합니다. 자, 이중 소속은 방금 밑에 줄에 개공사 등은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나 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는 없다. 될 수는 없다. 그랬는데 하면 금지잖아요. 주목해 봅니다. 주목. 이중 소속은 이거죠. 자, 여러분이 종로구에 가서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았으면 이제 개공사가 됐겠지. 그럼 자기 사무소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놓고 정작 자기는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가서 근무하거나 다른 중개사무소 근무하는 것을 이중 소속이라 그런다고. 다시 소공사가 이쪽 사무소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면서 수수료도 받고 근무하면서 다른 사무소에서도 계약서를 쓰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이중 소속이라 그런다고. 이중 소속은 뭐한다? 할 수는 없다. 지금 이랬잖아요. 지금 그죠? 이해되죠? 그럼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중 들어가면 이거는 위반 사실이라는 게 느낌이 온다니까 지금. 그죠? 그럼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거를 묻는다고요. 자, 개공사 하면 어떻게 한다? 받았던 등록은 절대적으로 취소시키고 더하기 1년에 1,000. 그럼 절대적 취소 지금 3개가 내려왔어요. 지금 양도되어야 하거나 이중 등록하거나 이중 소속하면 절대적 취소시키고 이중이 들어가니까 형벌은 무조건 1년에 1,000. 그게 공통점이잖아 지금. 자, 소공사가 이중 소속합니다. 이쪽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저쪽 사무실에서도 근무합니다. 자격이 정지되고 얼마? 1년에 1,000. 암기표 2번 봅니다. 암기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하겠지만 암기표 2번이 제목이 뭐다? 자격 정지 사유 찾았나요? 이인 설설 개개금 두 사람을 설설 기계금 하면 자격 정지 받는데 제일 앞에 이가 뭐죠? 이중 소속. 그 소공사 이중 소속 자격 정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격 정지에 더하기 얼마? 1년에 1,000 이렇게 갑니다. 1번, 2번, 그게 암기표 1번, 2번은 완전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한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자료를 보실 때 앞부분을 더 열심히 보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 때 그래도 100% 나오는 거 1번, 2번에 넣어보자 하고 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1번, 2번 정도를 자기가 지금 자기 것을 소화 안 시키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1번, 2번 반드시 100%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시험 끝나거든. 이거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를 저한테 전화해 주셔야 돼. 100%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나오면 전화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럼 어떡한다? 국토장관한테 전화해 가지고 출제위원이 어떤 놈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어디로 전화해도 한 통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정도로 강조하면서 수업합니다. 다시 2번이 뭐라고요? 자격 정지 사유 이인 설설 개개금 할 때 이가 뭐다? 이중 소속은 자격 정지 받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중개보조원. 자, 중개보조원은 뭐 자격이나 등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정지 이런 게 없어. 뭐만 따라간다? 1년에 1,000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그 페이지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양도되거나 이중이 들어가면 형벌은 무조건 얼마? 1년에 1,000. 됐죠? 개공사는 등록이 취소되면서 1년에 1,000이에요. 소공사는요, 자격이 정지되면서 1년에 1,000이에요. 중개보조원은 취소나 정지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뭐가 있어야 정지나 취소를 시키지. 그죠? 이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이중이 들어가면 무조건 1년에 1,000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을 익히셨습니다. 자, 오른쪽 봅니다. 261페이지. 양식을 딱 보니까
상단에 등록 신청서 하는 거 보이십니까? 신청서 제목에 줄 거예요. 이 신청서를 지금 제출한다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밑에 신청서에 뭐도 붙어 있습니까? 인장 등록 신고서도 붙어 있습니까? 그것도 줄 것이야 돼. 그 양식을 보고 시험에 문제를 이렇게 낸다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거기 등록 신청서라는 제목 앞에 갈로 앞에다가 체크표를 탁 하면 아, 지금 등록 신청서를 냅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바로 밑에 인장 등록 신고서도 있죠. 여기도 체크표를 지금 해봐요. 체크표 딱 하면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도 같이 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체크표 했습니까? 그리고 인장 등록을 내가 도장을 딱 찍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 양식을 보셨는데 지금 이 양식을 가지고 시험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 인장도 등록할 수 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OX 이거 양식 보고 하는 거예요. 법에는 그런 말이 없다고. 그 양식에서 한 문제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기시면 이제 드디어 등록증을 받게 되잖아요. 이거 했죠.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게시하고 영업하라 그랬으니까 등록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등록증 돼 있고 오른쪽에 사진 딱 붙도록 돼 있죠.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쭉 내려가면 자, 그 밑에 4번, 5번째 칸에 등록 인장이라는 칸 찾았습니까? 그러면 도장을 딱 찍으면 아까 신청할 때 도장 찍었는 걸 거기에 딱 표시해 놓고 등록증을 내준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됐습니까? 도장 하나 찍었습니까 지금? 그래서 동그라미 딱 찍어 놓는데 그 도장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경 인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도장을 쓰고 사용하다가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인장을 변경해야 되잖아. 그럼 옆에 변경 인장을 거기 찍도록 되어 있다는 뜻은 이런 말이겠죠. 인장을 변경하게 되면 이 등록증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제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그래야 거기 도장을 찍어서 내줄 거잖아. 그죠? 이거를 양식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자, 변경 인장에 줄을 딱 꺼놓고 인장을 변경할 때 등록증 첨부한다. 그걸 읽어내야 돼. 그 양식에서. 받아쓰기. 인장을 변경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 말을 적어 놓으셨다고. 그 양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자, 지금 신청할 때 도장을 딱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증에다가 그 사용하는 도장이 딱 찍혀서 나왔겠지. 근데 이걸 사용하다가 인장을 바꿀 수가 있잖아. 지금 잊어버리거나. 그죠? 그러면 이 등록증을 다시 갖다 내야 된다고. 그래야지 거기다가 변경 인장에 찍어서 내줄 거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럼 이제 보셨으면 시험 문제 냅니다. 인장을 변경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해야 한다. OX. 양식 보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법조문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 양식을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단원에서는 해마다 한두 문제 양식에 관한 문제가 돌아요. 그 양식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어려워요. 법조문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심화학습 5, 6월달 수업에서는 양식이 있는 것조차도 지금 다 건드리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보고 계시는 등록증은 누가 교부합니까? 제일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 부른다? 등록관청이 교부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죠? 그럼 등록관청이 또 누굽니까? 하면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감 잡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정을 2개 공부하셨어요. 정을 2개. 첫 번째 정이 뭐였죠? 여러분 자격증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자격증 지난주에. 자격증 누가 교부합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지금 등록증을 받아야 돼. 등록증은 누가 교부합니까? 등록관청이 교부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정 2개 봤어요. 세 번째 정이 좀 있으면 나와요. 분사무소 신고 필정이라고 법인은 지점을 만들 때 정이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이 정 3가지가 중개사법에서 계속 돌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2개 보셨습니다. 정.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정이 현재 2개를 보셨는데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정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숨도 안 쉬면서 운전면허증 그러면 틀려요. 그 운전면허증 같은 거는 우리 시험하고 관계 전혀 없어요. 면허증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다니든지 자전거 타고 다녀도 얼마든지 중개업은 할 수 있잖아. 그죠?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정은 뭐다? 첫째, 자격증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지금 보고 있는 등록증 받아놓고 영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은 분사무소 신고 필정이에요. 그건 아직 안 받고 정에 대한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 3가지가 계속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두 번째 정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263페이지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결격사유가 돌았습니다. 상단에 결격사유 별표 탁 찍고 별표만 찍어서 아쉬워서 옆에다가 100%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00% 시험이 나옵니다. 자,
그럼 100% 시험에 나온다는 것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다. 지금 이런 뜻인데 지금 공부하는 단원이 결격 사유를 어디서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여기서 만났잖아요. 신청하면 접수를 하고 접수하면 등록관청에서 확인하는 게 첫째 뭐 사무소가 정상적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뭐 확인한다?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결격 사유가 나타났는데 결격 사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면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되는 사유예요. 그렇잖아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된다. 이 말은 중개 업무를 못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잖아. 자, 다시 결격 사유가 무슨 뜻입니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그죠? 자, 근데 이제 한 번 더 확인할 때는 결격 사유가 아니었어요. 정상이었다 이 말이겠지. 그런데 중개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결격 사유로 접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등록을 안 해주는 사유라 그랬잖아요. 그럼 등록을 안 해주는 사유와 같은 말이 뭐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라고. 그럼 그래야 같은 말이 되잖아, 그게. 그러면 지금 했던 말을 다 합치면 한마디로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자, 결격 사유가 뭡니까? 등록을 안 해주는 사유. 등록을 안 해주면 여기 개공사가 될 수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럼 중개업을 못하죠. 그 다음에 등록을 했더라도 나중에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시켜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다?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이거를 시험을 못 치는 사유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결격 사유자 시험 칠 수도 있다 그랬다고. 중개사 될 수도 있고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를 지금부터 출발하는데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 문제들이 다 분석을 해보면 가장 초급적인 문제, 초급 수준이 결격 사유 제목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초급 수준. 중급 수준은 결격 사유를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그걸 벗어날 수 있습니까? 중급 수준. 고급 수준이 결격 사유가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고급적으로 묻는 게 고급 수준인데 초, 중, 고급 중에 어느 방법이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초급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해마다 초급 수준. 다음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찾으시오. 이거 제목 알아라 이 말이잖아요. 결격에 해당 안 되는 자를 찾아라. 이렇게 찾는다고요. 제목을 묻는 문제가 최고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수업에 임하시면서 나는 오늘 결격 사유 제목은 알아야 되겠다. 욕심을 내야 돼. 제목을 알아야 벗어나는 방법도 알고 뭐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체크할 거잖아. 그죠? 오늘은 이제 고급 수준까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결격 사유 지금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1번 지금 쭉쭉 읽는 거 느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동그라미 1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한다? 등록을 할 수 없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등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내려가면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동그라미 2번 결격 사유 중 2에서 7에 해당되면 줄 거야 되죠. 등록을 뭐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같은 말이잖아 그게 지금. 그 다음 2번 법인인 개공사. 자, 1번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히 등록을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공사가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그거를 2달 내로 해소하지 않으면, 자, 2개월 내로 해소하지 않으면 해놓고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취소해야 한다. 법인의 임원이 해당되면 취소해야 돼요. 영업을 못하니까. 3번 고용인. 자, 고용인 하면 뭐가 보여야 되죠? 소공사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 그러잖아. 그죠? 자, 우리 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됐어요. 고용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개공사가 고용한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공사는 결격 사유를 며칠 내로? 2달 내로 똑같죠? 2개월 내로 해소해야 된다. 그럼 해소 안 하면 개공사한테 뭐 내려온다? 업무 정지 내리겠다. 그게 쫙 들어보면 결격 사유는 전부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사유예요, 지금. 자, 그 사유의 첫 번째 제목부터 나옵니다. 2번에 1번 누구? 미성년자.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격 사유 첫째 누구라고요?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다. 자, 여러분한테 미성년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 합니다. 이 사람은 뭐 등록을 해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당연하죠. 여러분 미성년자가 자격증을 땄다 칩시다. 15살짜리가 자격증을 땄다고 여러분한테 와서 오게 하나 살랍니까? 팔랍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게 지금 그림이. 그래서 미성년자는 중개업을 못하는 거예요. 등록을 해주지도 않지만 만약에 등록을 해줬더라도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취소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결격 사유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면 미성년자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시험에 이래 물으면 성년의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봐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년의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19살이 넘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어. 뭐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벗어난다. X. 혼인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X. 그래서 미성년자 제목 딱 잡고 벗어나는 것도 잘 봐요. 두 번째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사유다. 자, 뭐라고요?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사유다 이랬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한정은 한자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1시간씩 입 벌리고 웃었다가 닫았다가 합니다. 뭐라고요? 1시간씩 하늘 쳐다보면서 웃었다가 닫았다가 한다니까.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습니다. 안 닫습니다. 영. 그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하면 살짝 갖거나 영 갖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을 못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죠? 그러면 확인할 때 결격 사유가 피성년 후견이다. 그럼 당연히 등록을 안 해주겠지. 근데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일을 하다가 설설설 웃기 시작하는 수가 있겠죠. 그러면 등록을 어떻게 한다? 취소해야 된다고. 똑같은 말이라고.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그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목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교재 제일 밑에 한번 봐봐요. 제일 밑에 피특정 후견인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이거는 결격 사유 아니대 이래 표시해 주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쏘면 안 된다고. 됐죠? 그럼 피특정 후견인이 뭡니까? 몰라도 됩니다. 자, 이거 묻는 사람은 1시간 입 벌리고 웃는 사람 비슷해져 갑니다. 자, 뭐가 결격 사유라 그랬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사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면 이런 사람들은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자니까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난다. 벗어나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한다. 후견, 종료, 심판이라는 말은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나야 된다. 그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났다 이 말은 정상이 되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걸 시험에 얼마나 자주 냈는지, 그죠? 이 단어는 한 번도 시험에 빠진 적이 없으니까 전부 다 시험에 다 나온 거예요.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라고 진단을 내리면 벗어날 수 있다. OX. X입니다, X.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제목하고 벗어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세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결격 사유입니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파산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파산자가 뭡니까? 이런 거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신용불량자가 뭡니까? 이런 거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목 기억하라고요. 파산자는 결격 사유다. 자, 그러면 파산자가 결격 사유면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방금 그거 읽었잖아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랬잖아. 그죠? 아, 그러면 복권이 되면 벗어나겠네. 그죠? 그때 복권이라는 말은 로또가 되어야 되겠네. 로또가 아니고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파산자는 복권 신청을 하면 벗어날 수 있다. 11에 나온 바 있어요. OX. X 복권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복권이 되어야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파산법에 가보니까 10년이 경과되면 복권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도 있어. 아, 그러면 파산자는 벗어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는 뭐라고요? 복권이 되거나 10년이 경과되면 파산자는 복권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만 딱 지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파산자는 복권이 되고 10년이 지나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복권이 되거나 10년이 경과되거나 되겠습니까? 벗어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갑니다. 네 번째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내려가면 금고 또는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들어오죠. 금고에 일단 동그라미.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에 동그라미 합니다. 바로 밑에 면제된 날로부터 면제도 동그라미. 면제 동그라미 넣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입니다. 3년에도 동그라미. 자, 그럼 지금 읽은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조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가 안 되면 3년이 안 되면 결격 사유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 단원에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을 받은 자는 일단 얼마 지나야 돼? 3년이 지나야만 벗어나는구나. 이거는 찾아내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명 금3위는 결격 사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번역하기를 금고 이상의 형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 금고 이상 하면 금고 위에 징역이 있습니다. 징역 위에 뭐 있을까요? 사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금고 미만의 형도 있겠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금고 미만은 절대로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안 그래도 지금 범위가 많은데 자꾸 막 넓혀가면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잖아. 그죠? 다시 금고 이상이 뭐라고요? 금고나 징역이나 사형을 받고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금고 이상은 금고나 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이 뜻인데, 여러분 여기 사형을 한번 넣어봐요. 사형을 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사형 선고받은 자가 집행을 종료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럼 죽고 난 뒤 4년째부터는 경호사 해도 되느냐?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사형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법조문에는 금고 또는 징역이라고 딱 표시해 주잖아. 지금 이게 요약집에서는. 법에는 금고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금고 이상 하면 뭐라고요? 금고나 징역을 받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우리 법에서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 금고와 징역은 같은 겁니다. 근데 같은 건데 시험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자는 얼마가 지나야 벗어나는데 하면 천천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근데 금고 3년을 받은 자는 하면 이제 금고가 뭐길래 가슴이 막 울렁울렁울렁 거리기 시작한다고요, 지금. 자가격리 수준 비슷하게. 그죠? 그러니까 금고와 징역은 가슴 울렁거리지 말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금고는 교도소 들어가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자니까. 사람이 금고통 안에 딱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징역은 역자가 붙으면 사형, 노역할 때 역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을 징역이라 그래요. 역할 부담한다. 역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 이게 역자예요. 징역 할 때 역, 일하다 할 때 역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금고형은 금고통에 들어가서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금붕어 같이 납작이를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금고형. 그죠? 금고통에 들어가 있고, 징역형은 가서 뭐를 한다?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는 징역이고 금고냐 이런 뜻이 되겠지. 금고는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은 금고형에 처해요. 일반 범죄자는 다 징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들었잖아요. 무등록업자가 적발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그랬지. 3년 금고 이런 말 안 하잖아. 그죠? 금고는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은 금고형이에요. 일반 범죄자는 다 징역이니까. 징역은 나오면 편안하게 듣는데 금고 나오면 가슴 울렁거리지 말라고요. 똑같은 거니까. 일하고 안 하고 차이예요. 자,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 이게 워낙 징역을 많이 들으니까 금고를 할 겁니다. 누가 금고 3년을 받았다. 시험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얼마가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 자, 그림 그리면 되잖아요. 금고 3년을 받았다는 말은 3년 동안 교도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교도소 있는 동안에는 일 못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죠? 종료된 날이 언제다? 만기 출소한 날이에요.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이 말 한 거라고 이게. 그러면 금고 3년을 받은 자는 출소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고요. 응용학습. 금고 3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6년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교도소 있는 동안은 어차피 일 못하니까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자, 근데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2번 가석방 완성일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돼. 자, 그럼 가석방이 뭡니까? 하니까 가짜로 석방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왜 가짜로 석방시킵니까? 하면 이 사람이 성적이 우수해서 밖에 내놔도 사고 안 치겠다. 그러면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누가 지금 금고 3년을 받았어. 그러면 1년, 2년, 3년 살아야 되죠. 그리고 종료되고 3년이 지나야 되는데 2년쯤 살다가 보니까 가석방이 되었다네. 가석방 됐다는 말은 가짜로 석방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살아라? 집에서 살아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살던 데서 사는 게 좋겠다? 집에서 사는 게 좋겠다? 한번 살아보면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가석방은 집에서 살아도 살아야 되니까 가석방이 완성된 날이 뭐다? 만기된 날이죠. 이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이 종료되는 것이 만기 출소. 두 번째는 뭐? 가석방 완성일로부터. 자, 응용 문제 이렇게 내겠죠. 금고 3년을 받은 자가 1년, 2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이 되었다. 가석방 된 날로부터는 얼마 지나야 된다? 4년 이래야 돼. 가짜로 쓰면 집에서 살아도 1년 살아야 되잖아, 지금. 그지? 그럼 4년 하면 이제 대충 알아들으신 거예요. 이 시험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너무너무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X. 가석방은 가짜로 석방됐으니까 집에서 얼마를 살아도 살고 3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종료되는 게 두 개예요. 만기 출소했거나 가석방이 완성됐거나. 자, 두 번째.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래요. 금고나 징역을 받은 자가 면제받고도 3년인데 면제가 뭔데요? 하니까 거기 집행의 면제, 시험에서는 기억만 나와요. 특별 사면 받은 날을 뭐라 부른다? 면제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광복절 특사 이런 말 좀 들어봤습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이번엔 누가 징역 2년 받았다고 칩시다. 시험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자가 이렇게 딱 놓으면 그림을 딱 그려야 돼. 1년, 2년, 교도소 살아야 되잖아. 2년 받았으니까. 배운 바대로 하면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징역 2년을 받았는데 1년을 살고 나니까 특별 사면 받았어요. 광복절 특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특별 사면 받은 날이 면제된 날이라니까요. 면제된 날이면 이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는 시험에서 나오는 게 뭐다? 특별 사면만 나온다고. 됐습니까? 근데 조심할 거 교재도 있죠. 일반 사면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 벗어난다. 그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 말이 지금. 그 줄 딱 끊고 별표 딱 찍으셔야 돼요.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묻기를 봐요.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일반 사면을 받으면 3년이 지나야 한다. OX. X 즉시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지금.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특별 사면이 뭐길래, 일반 사면이 뭐길래, 이제 막 이렇게 가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 가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일반 사면이 뭐냐 설명하라는 문제도 나오지도 않지만,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요게 면제되는 게 제일 긴 게 여기들이에요. 자, 4번 다시 복습합니다. 제목하고 벗어나는 방법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제목이 뭐다? 금고 이상을 받은 자는 하면 금고와 징역이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종료가 뭔데요? 하면 뭐라고? 만기 출소한 날. 가석방 완성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라.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인데 면제가 뭔데요? 하면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라. 동의하시겠죠? 그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여기 제일 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큰 5번. 금고 다시 동그라미 놓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다. 그러면 5번째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집행유예 중이면 결격사유다. 그렇습니다. 자,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럼 벗어나는 방법이 뭐다? 집행유예만 지나면 벗어나고 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이게. 금고 이상의 때 금고 이상이 뭐죠? 금고나 징역형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받은 자가 집행유예 중이면 결격사유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벗어난다? 집행유예가 지나면 되겠지. 그죠? 근데 교재에도 있지만 선고유예로 들어온다고요. 선고유예 글자가 비슷하죠? 무조건 X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죠? 앞으로 여러분 수업할 때마다 노래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결격사유도 아니고 등록 취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 다시 한번 따라해요.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됐죠? 그래서 집행유예 중이라는 결격사유고 선고유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노래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터넷 사이트 질문이 그죠? 노래는 언제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질문을 왔어요. 그럼 하염없이 참 원래 또 걱정되는 분이 계시네 이랬어요. 지금 부르고 있는 게 노래예요. 그 노래를 별도로 또 하는 줄 알고 있는 언제 노래 가르쳐 줍니까? 하더라. 참 난감했었어요. 방송 보고 계실까봐 걱정되는데 지금 노래 부릅니다. 뭐라고?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기억해 놓으시면 입력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입력.
내려갑니다. 여섯 번째 별표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법의 동그라미 300만 원 동그라미 벌금형 동그라미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년도 동그라미 그 6번 별표예요. 자 이렇게 읽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얼마 동안 3년간 결격 사유다. 그래서 이것도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이벌삼삼은 결격 사유다. 그죠? 이벌삼삼. 이 법이 뭐죠?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법이 뭐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그죠? 벌금 얼마?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간 결격 사유.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벌삼삼. 시험에 꼭 이래 냅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을 딱 올려놓는다고 시험장에. 공인중개사가 그것도 뭐를 하다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중개업을 딱 걸어놓습니다. 중개 업무를 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OX. X 변호사법 위반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요. 반드시 중개사법 위반해야 돼. 그래서 노래 제목이 이벌삼삼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집에 가시다가 저벌삼삼하고 가는 사람은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저벌이 아니고 이벌삼삼. 앞에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5천만 원 받아도 끄떡도 안 해요. 반드시 중개사법을 위반해야 돼. 그죠? 이벌삼삼 익히셔야 됩니다. 내려갑니다. 7번 들어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입니다. 자, 7번에 자격 취소 줄 긋고 3년의 동그라미. 자, 7번째 자격이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이 지나야 된다. 결격사유. 이것도 상식 아닙니까? 뭔가 취소되는 자를 내일부터 당장 일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취소된 자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지나야 돼요. 8번 결격사유 오른쪽 갑니다.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입니다. 정지 중에 줄 거놓고 자 이번에는 취소가 안 되고 자격이 정지되었다네. 그러면 정지 중인 자는 결격사유예요. 당신은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자격 정지. 그럼 그 5월 1일까지는 일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기간 동안에 자격 정지 중인 자. 9번 결격사유 또 별표 놓으시고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의 줄을 딱 긋습니다. 오늘 공부하고 있지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등록이 취소돼 버렸어. 그럼 취소된 자를 오늘 취소됐는데 내일부터 일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 지금. 그죠?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돼. 줄 것이었습니까? 등록 취소자 3년이 지나야 된다. 그 다음 또 내려가면 넘어가서 10번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이제 10번째 결격 사유. 업무 정지를 받았다네. 그러면 업무 정지 중인 자는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죠. 따로 설명할 거 없어요. 11번 마찬가지예요. 11번도 이번에는 업무 정지를 받은 법인인 개공사의 줄 것입니다.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까지 줄 거놓습니다.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법인도 업무 정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법인도 업무 정지를 받았다. 그럼 정지자인데 당시까지 줄 것이었잖아요. 당시의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다. 업무 정지 당시의. 이거 업무 정지 당시 하면 안 되고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그 사유에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사유 당시 는 결격 사유다. 다 했습니다. 마지막 12번 남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12개 주 중에서 5가지 7, 8, 9, 10, 11은 제가 빠르게 적었어요. 왜 빠르게 적었는가 하면 결격 사유 제목하고 지금 벗어나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취소된 자는 무조건 얼마 지나야 된다. 3년.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이 지나야 돼.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이 지나야 돼. 정지받은 자는 정지기간이 지나야 돼. 법인도 업무 정지받았으면 정지기간이 지나야 돼. 그러면 5개는 요란하게 적었지만 딱 정리하면 뭔지 모르지만 취소된 자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요. 정지받은 자는 정지기간이 지나야 돼. 그럼 따로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 5가지는 확 넘어가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빠르게 적었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2번째 결격사유. 제일 밑에 줄 쫙 긋고 이것도 시험 별표죠.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의 사원, 임원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번부터 11번에 해당되면 법인은 결격사유예요. 자, 1번이 뭐? 1번 미성년자 찾아내겠습니까? 11번이 뭐? 법인의 업무정지. 그러니까 1번부터 11번까지를 한마디로 결격사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사유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인은 결격사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법인에 임원이 10명이 있다고 치고 한 명이 여기 해당된다고 법인 문 닫아라. 이러면 좀 이게 섭섭하잖아. 그죠? 그래서 벗어나는 거 아까 공부하고 오셨다고. 어떡하라고요?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난다. 됐습니까? 아까도 공부했지만 밑에도 하나 적어놔요. 지금 교재 거기다가.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격사유 제목과 벗어나는 것을 지금 정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중급 수준까지 했는데 오늘은 당연히 고급 수준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고급 수준으로 가려면 암기표를 지금 내놓으셔야 돼요. 암기표. 자, 일단은 암기표 31번을 봅니다. 암기표 31번 제목이 뭡니까? 등록의 결격사유.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거 그거예요. 첫 번째 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 이렇게 가죠.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금고나 징역을 받은 자는 종료되고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 가석방을 받은 자는 나머지는 집에서 살고 잔여형기 더하기 3년.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면제되는 경우가 법률의 변경, 특별사면, 시효의 완성이 면제일인데 시험은 뭐가 나온다? 특별사면이 나온다 그랬죠.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표가 지금 거래되어 있다고요. 복습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소중지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말 들어오면 결격사유 아니다. 되겠습니까? 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를 받았다. 무조건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격정지 받은 자는 뭐가 지나야 된다? 정지기간 중에는 결격사유다. 뭐 정지기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이죠. 바로 밑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인의 임원사원은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결격사유다. 그럼 정지기간이 지나면 벗어나겠지. 그죠? 마지막 이 법을 마지막이 아니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얼마 300만 이상 받은 자는 3년이니까 노래 제목이 이벌삼삼은 결격사유다. 마지막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원 임원의 법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2개월 내로 해소해야 벗어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결격사유의 기본 틀이죠. 오늘 여기서 고급 수준이 뭔가 하면 교재로는 17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아니다. 18번, 교재가 아니고 자료, 암기표 18번 봐봐요. 자, 암기표 18번을 보시면 지금 결격사유를 쭉 공부하셨는데 18번이 제목이 뭡니까? 결격사유 중 등록 취소가 안 되는 거 이래놨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 모두 몇 개? 5개. 개까지 문제 내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지선다를 대비하기 때문에. 자, 5개가 있는데 지금부터 칠판 봐요. 자, 결격사유는 이런 말을 했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안 해준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확인할 때는 괜찮았으면 나중에 해당되면 등록을 어떻게 한다? 절대적으로 취소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야 같은 말이잖아 그게. 그래서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라고 공부를 했는데 자세히 보면 결격사유 중에서 취소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취소 안 되는 게 지금 그 암호문 18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미성년자 결격사유 맞죠? 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등록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격사유라도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부터 피한정, 피성년, 파산자 해당되면 바로 취소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 오면 자격 정지 중인 자. 여러분 결격사유 맞죠? 그럼 정지기간만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필요 없죠. 그래서 결격사유라도 취소 안 되는 거예요. 9번 보세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얼마 동안?
3년 동안 결격 사유죠. 그럼 등록이 취소돼서 지금 결격 사유로 갔는데 등록 취소할 게 없잖아. 이거는 결격 사유로도 취소되지 않는다고. 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 10번 업무 정지 중인 자. 결격 사유지만 취소할 필요 없죠. 왜? 업무 정지가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11번 법인도 업무 정지 받으면 정지만 지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로도 취소되지 않는다고. 자, 그러면 지금 결격 사유 전부 다 대답합니다. 결격 사유 모두 몇 가지? 12가지. 여기 보고 있습니까? 법조문대로 좀 순서로 적은 거예요. 결격 사유 모두 몇 가지? 12가지. 취소가 안 되는 거 몇 개? 5개.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거는 몇 개? 그 산수 안 됩니까, 지금? 되는 거는 7개. 되는 거는 7개. 되겠나요? 자, 그럼 요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시험에 나왔어요. OX. X잖아. 지금 안 되는 거 5개 있잖아요, 지금.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결격 사유 모두 몇 가지? 12가지. 취소되는 거 몇 개? 7개. 7개. 안 되는 거 몇 개? 5개. 그럼 이 내용만 잡아도 모든 결격 사유는 등록이 취소된다면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암호문 18번 보라고요. 결격 사유 중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거 해놨잖아, 지금. 그죠? 않는 거 모두 몇 개? 5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지선당에서 시험 내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하나만 그렇게 싹 빼내면 문제가 딱 만들어지잖아, 벌써.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고급 수준 하나 더. 바로 옆에 17번을 한번 봐봐요. 17번 암기표현 뭐라고 돼 있죠? 등록이 취소되고 후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거. 이래 돼 있잖아, 지금. 그죠? 주목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거 배우셨잖아요. 등록이 한번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중개 못한다. 자격이 취소된 자도 3년 동안 못하죠. 취소되는 자를 금방 영업하게 해줄 수는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취소된 자는 3년을 중개업을 못하는데 지금 뭐라 했는가 하면 그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게 5가지가 있다고 지금 적어놨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것도 오지선장의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아요. 자,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거.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기해요. 사망. 여러분, 중개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사망했다? 숨을 안 쉬니까. 뭐 독침에 맞았으니까 이래야 돼요. 어떤 분은 왜 사망했을까요? 하니까 아팠어 이러더라고. 아파서 사망 안 합니다. 지금 아파도 앉아서 공부하고 계시고 스스로 수업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지? 공부 안 하시던 분이 공부하면 봐요. 온 전신이 지금 다 아플 건데, 지금. 그래도 안 죽잖아, 봐요. 사망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숨 안 쉬면. 공부 안 하시는 분들 공부하면 온 전신이 지금 다 아파야 돼요. 나 안 아픈데 하는 거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나마나. 자, 사망하면 더 이상 중개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취소되겠죠? 그 사람 3년을 적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죽은 자 보고 네 3년 뒤에 와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3년을 적용 안 한다고. 사망. 사망하고 같은 말이 뭐라 그랬죠? 해산. 법인이 죽으면 3년 적용 안 해요. 죽었는데. 그죠? 지금 우리가 3번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3번이 암기표에 뭐라고 돼 있다? 결격 사유.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있다고. 결격 사유에 취소되더라도 3년을 적용 안 해요. 그럼 3년을 적용 안 하면 뭐를 적용한다?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그죠? 결격 사유가. 자, 다시 묻습니다. 결격 사유 모두 몇 가지? 이거 결격 사유 모두 몇 가지? 12가지. 12가지. 취소 안 되는 거 몇 개? 5개. 방금 보고 오셨잖아요. 안 되는 거 5개. 그럼 취소되는 건 몇 개? 7개. 취소되죠? 그렇게 취소가 되더라도 3년을 적용 안 해요. 그럼 3년을 적용 안 하면 몇 년을 적용하는데? 결격 사유가 벗어나라 그랬다고. 결격 사유가.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또 나올 때마다 질문하고 나올 때마다 틀리고. 자, 그러면 요 3번만 가지고 지금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따라 그리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그려봐요. 잘 듣고. A가 중개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다가 2000년 1월 1일 파산자 선고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파산자는 결격 사유 맞죠? 취소된다, 안 된다? 되잖아. 안 되는 거 지금 5개 적어놨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취소된다고, 그죠? 자, 그러면 취소되니까 2000년 1월 1일 파산자 선고를 딱 받으면 이제 3월 1일 돼서 등록이 취소되는 거예요. 취소되는 사유니까. 그래서 지금 배우다시피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 3년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2003년 3월 1일이 되겠지. 자, 이래 되는데
2000년 1월 1일 파산 선고를 받고 3월 1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5월 1일이 되니까 복권이 되었다네요. 자, 그러면 파산자가 복권이 됐으면 여러분이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면 복권된 날로부터 일할 수 있다. 그 1번부터 벗어난다. 아니다. 너는 지금 취소됐잖아. 취소가 됐으니까 3년이 지나서 2번부터 벗어난다. 이거 시험에 묻는다고. 2003년 3월 1일, 2000년 5월 1일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고요. 자, 답이 몇 번? 여러분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면 1번부터 일하게 해준다. 2번이 돼야 된다. 1번이면 일하게 해주잖아. 복권이 되면 되지. 취소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3년을 적용 안 하면 뭐를 적용하는데?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그래서 복권이 된 날부터는 일할 수 있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5월 1일 복권됐다 그랬지만 5년 뒤에 복권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취소됐으니까 3년만 지나면 1번 일할 수 있다. 복권이 되어야 할 수 있다. 답이 몇 번? 복권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격 사유로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거 세 번째 뭐? 결격 사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거.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파산 선고를 받고 취소된 자는 한번 취소됐으니까 3년이 지나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O, X. X 3년이 지난 게 아니고 복권이 돼야 된다니까. 권리가 회복돼야 된다니까. 그죠?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3년이 적용하지 않는 거. 암기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록 기준 미달로 취소되면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공부했죠? 등록 기준이 뭐죠? 자격을 취득할 것, 실무 교육 이수할 것,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거 100%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기준을 갖춘 자가 등록이 됐겠지. 그럼 등록을 해줬는데 한 달 뒤에 또 보니까 사무소가 무허가 건물인 게 판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등록 기준에서 미달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았던 등록은 취소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그렇게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날 필요가 없이 기준만 채우면 일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됐습니까? 네, 등록 기준 미달. 다섯 번째가 뭐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취소되면. 그럼 공정거래법은 중개사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위반해서 취소되더라도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고급 수준 크게 돌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결격 사유 제목과 벗어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시 다 정리합니다.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예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해줬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바로 취소되는 사유예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12가지 결격 사유 중에서 취소 안 되는 게 5가지가 있다. 왜 취소 안 되지요?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라. 1번 미성년자는 등록도 안 해줬는데 뭐 취소할 게 없는데 뭐. 두 번째, 거기 안개표 보고 있죠? 18번. 자격정지만 정지만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취소 안 시킨다니까요. 3번. 등록이 취소돼 버렸는데 또 취소할 게 없잖아, 지금. 4번. 업무정지. 5번. 법인의 업무정지도 취소되지 않는 것 5개. 그럼 12개 중에 취소되지 않는 게 5개면 나머지 7개는 취소되겠지. 취소가 됐더라도 몇 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을 적용하지 않아요. 결격 사유는 뭐 해야 된다?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지 3년, 5년, 1년 이런 걸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게 17번에 간 거예요. 자, 암기표 17번.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거. 1. 사망. 2. 해산. 이거는 장난이죠. 죽은 자를 보고 이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사망, 해산. 그죠? 지금 3번 때문에 했었어요. 결격 사유도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4번. 등록 기준이 미달된 자는 왜 3년을 적용 안 합니까? 기준만 채우면 일하게 해주겠다. 그죠? 5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취소되면 이건 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지만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렵지도 않지만 일단은 암기할 걸 암기해놔야 돼. 그럼 앞으로 계속 수업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파고들 간다고 지금 거죠. 자, 2교시 중요한 단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교재 266페이지. 이제 등록이 됐으니까 일하는 장소가 뭐죠? 사무소 설치와 업무편이에요.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개업을 하려면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격 사유가 뭐냐를 공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사무소는 어떤 사무소냐를 지금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등록이 된 자가 일하는 장소가 중개사무소니까 중개사무소에서 어떻게 일을 한다가 지금부터 출발을 해 나갈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합니다.